네, 3시가 되어서 이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성평등권익연구부장 이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집에는 이제 손태주 정책연구실장님이 원래 사회를 보기로 하셨는데 저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 사실 엊그제 태풍이 와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또 무덥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귀한 걸음하시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14년 설립 이래 매해마다 제주여성가족정책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포럼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제29회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민선 8기 중점 공약 사항이기도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더 나은 정책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는 국민 의뢰가 있고 참석자 소개, 개회사, 기념 촬영, 지정 토의와 자유 토의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일어남에 불편하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향해 경례. 네, 바로 이하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포럼 발표자님, 좌장님과 토론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 발표를 해주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포럼의 토론을 이끌어 주실 한국지역혁신연구원의 잠시만요. 물만성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정 토의를 해주실 제주여민회 김태연 이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의 안혜순 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의 김희정 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웨에서 멀리 비행기 타고 와주신 천안시청의 윤금희 성평등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포럼은 여성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포럼인 만큼 많은 여성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하경림 부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 지부 문화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고순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의 오정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제주여민회 이양신 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여성긴급전화의 1366 제주센터 최형금 팀장님과 직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제주이주여성상담소의 김산옥 소장님 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제주여민회의 김희승현 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 YWCA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젠더플러스 연구소 등 많은 연구소
여성 시민 단체에서 참석해 주셨고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단체들에서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강성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제를 또 제안도 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평등 여성정책관의 이은영 정책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문순덕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창민 박사님 여성들만 있는 집단 처음 오셨죠. 네, 그래서 더 환영합니다. 문만성 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행하는데 저희가 발표도 해주시고 저장도 진행해드리고 무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 많은 분들 소개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이 매번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기 계신 여성 시민단체 회장님과 그 회원들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덕분에 오늘 이 자리도 열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 성평등 여성 정책관에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잘 정리가 되고 또 다른 정책을 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행정과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받았지만 그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아마 일부는 어느 참여단에 해서 가서 듣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행정체제만 개편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단체로서 또 시민활동가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고 여성들에겐 뭐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그래서 실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잘 진행이 되면 또 하나의 회의체가 있다면 그 회의체에도 좀 모집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여성들의 목소리를 좀 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이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보장과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저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저희 회의장이 아주 꽉 차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앉아 주시고 오늘의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 여성의 삶과 성평등 정책에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지해 주신 강성희 의원님의 짧은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성희입니다. 저는 여기 순서에 원래 없던 사람입니다. 초대장이 별도로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보게 돼서 굉장히 이제 아무튼 오게 됐고요. 시기적절한 때에 관련된 주제를 하고 있지만 조금 폭넓은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형 어쨌거나 행정체제 개편 형태의 어떤 내용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좀 본다는 측면에서 아무튼 여성단체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문수덕 원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발제문이 되어야 될 텐데 여성 쪽에 조금 관심을 두시는 걸로 우리 강창민 연구위원님도 수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문화순 회장님이나 구순생 회장님 워낙 우리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은영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제대로 공부 좀 하고 가서 저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찾아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은영 성평등 여성정책관의 짧은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저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여성의 삶과 관련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오늘 폭넓게 의논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나온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초자치단체 추진단에서도 어디 계시나요? 오시기로 하셨고요. 네, 오늘 이야기들은 또 추진단에 저희가 잘 전달을 해서 또 저희도 활용하고 추진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오셨는데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여행 안내사 협회의 김향성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타이밍 딱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이해와 더민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제주연구원의 강창민 선임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강창민입니다. 먼저 오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0주년 2014년 3월 31일 날 개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봄에 개원했습니다. 어쨌든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문수덕 원장님께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강성희 의원님 저한테 부담을 주셨는데 제가 그 여성 쪽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아마 상당히 짧게 개략적인 것만 이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일단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어떤 것인지 요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결국은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도민사회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좀 약간 원론적이면서 좀 방향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삶에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서 또 자세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준비한 자료는요. 이게 20분을 아마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이제 하는 부분들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하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내년 되면 이제 남았으니까 18년이구나. 2년 되면 이제 20년이 됐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옷을 입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입었는데 보통 이제 18살이면은 성인 아닙니까? 그 옷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는 나이라고 봅니다. 제도의 변화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당시에 물론 도민사회에 많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하지만은 어쨌든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로서 출범을 했고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을 이런 도민사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도민사회에 좀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불안이 되면은 힘들다. 하지만은 20년 전과 비교하면은 어쨌든 제주 사회에는 외형적인 차원입니다만은 큰 변화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고 행정체제라는 여러분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군을 없앤 이유가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생각이 차이가 있을 때 당시의 환경, 도민의 어떤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알고들 계실 겁니다. 특별자치도는 우리 2000년 초반에 출범을 한 추진된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글로벌한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면서 추진을 해볼 것이냐. 근데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당시의 그 추진의 핵심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중심이었어요, 솔직히. 개발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책의 효율성, 행정의 어떤 신속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구 50만 정도 되는 이 제주 지역을 4개 시군, 1개 광역자치단체로 간 것보다는 아마 서울의 1개 자치구만한 어떤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단일 시스템으로 가면은 좀 더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체계 개편이 논의가 됐고 그렇게 추진이 됐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결정이 되가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주에 대한 환경적인 가치에 대한 이런 고민들, 성찰들 과거 20년 전 저도 솔직히 자문을 해봅니다. 당시에 3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깊게 또는 정말 가열차게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주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참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듯이 이런 시스템도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제도는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고 환경에서 변하고 또 그 제도가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도 변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주형 행정체제라고 이제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제주 행정체제라는 말 빼고 아까 우리 그 선배님 교육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옛날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새롭게 만든다는 말을 좀 자주 쓰는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대신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저는 이렇게 좀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설치에 대한 이 배경 그 다음에 기본적인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이 표를 조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행정 계층 구조, 뭐 자치 계층,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와 행정과 관련된 계층이 크게 보면은 3단계, 좀 부분적으로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들 보이시죠? 명칭들 보이시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종류를 구분할 때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는 계층입니다. 서울 하나 있죠. 광역시 우리나라에 몇 개? 5개 있죠. 6개인가요? 세종 2012년도에 설치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 일반 도, 강원도, 충청도 그런 도.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도 있고 작년에 만들어진 강원특별자치도, 올해 만들어진 전북특별자치도.
그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자치시 밑에 자치구라는 게 있고 광역시 밑에 자치군이라는 게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밑에 계층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죠. 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와 보통 군이 있죠. 경기도 보면은 밑에 뭐 화성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그런 시도 있고 군도 있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계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이제는 이제 강원도 전라북도가 아니죠.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밑에 계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보통 계층 구조 속의 법인격, 우리가 보통 법률에서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위에 있는 게 광역자치단체, 바로 밑에 있는 게 뭘까요? 기초자치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없죠. 자,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일반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 중에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일반 행정기구로서 일반 구를 갖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도 50만이 넘기 때문에 2개의 구가 있죠.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는 되니까 구속계 될 거예요. 이런 데는 구를 갖고 있어요. 일반 구를, 구청. 안양시에 뭐 만안구 들어보셨죠? 수원시에 팔달구, 뭐 또 무슨 구가 있어요? 장안구 이런 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들은 법인이 아닌 자치단체가 아닌 어떤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부 행정기관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권한이 있다 없다? 자치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레벨을 쭉 보시면은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행정시라는 거 있죠. 우리 행정시가 몇 개 있습니까? 벌써 이제 10분이 지나버렸는데 2개 있잖아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이게 레벨이 여러분들 레벨이 기초가 아닌 그쵸? 도 밑에 있는 일반 구와 같은 레벨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하부 행정기관이다. 밑에 여러분들 읍면동은 다 아시잖아요. 이 읍면동하고 똑같은 행정기구다. 행정기관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주형 행정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설치의 목적은 뭐냐? 요 행정시를 요 뒤로 끌어올리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초자치단체를 우리가 이 행정시라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여기에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행정체의 개편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 밑에 일반 도 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군이 있었잖아요. 일반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위행정기관에서 있었는데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폐지가 되고 그쵸? 폐지가 되고 이게 원래는 아래에요. 서귀포시라는 제주시라는 일반 행정기관인 행정시가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은 자치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지만은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 권한이 없는 일반 행정기관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뭐 쭉 보시면은 자료를 보시면 알 거고요.
그때 이 2005년도에 이제 우리가 시군 폐지를 할 때 주민투표를 했어요. 주민투표를 했는데 이 결과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도민 전체적으로는 당시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투표를 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만은 당시의 대안이 혁신안, 시군을 폐지하자는 혁신안이 있었고 시군을 폐지하지 않고 기능 조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점진안이 있었습니다. 두 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제주 지역 전체로는 57대 43으로 혁신안을 도민들이 지지를 하셨어요. 근데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제주시 지역하고 서귀포시 지역, 산남 지역하고 삼북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혁신안을 지지를 했지만은 제주시 지역도 마찬가지 혁신안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군 폐지에 반대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헌법소원도 당시에 제기를 했었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투표는 전체적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시군 폐지를 하였죠. 제가 당시 2005년도에 이거 열심히 했었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행정시장 누가 뽑습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지사가 임명하죠. 그 행정시의 실체는 아까도 얘기했으면 자치 권한, 우리가 보통 자치 권한이라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 자치 입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인사나 조직을 할 수 있는 자치 행정 권한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자치 권한이 당연히 없겠죠. 일반 행정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장을 뭐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당연히 기초자치단체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개의 자치 권한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죠. 여러분들 여성단체들도 많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하시고 실천하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는 기관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여건에 있는 기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볼 때 시군이 있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부담스럽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왜? 시장에게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도 시장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다시 도 담당 국장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요런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국장이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산 편성을 국장이 합니까? 도 예산 담당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그냥 편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론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한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고 쭉 아실 거예요. 쭉 아실 거고 행정 서비스 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도민들은 민원을 발급받고 큰 불편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선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스스로 하려는 일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높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과거보다 훨씬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일반 민원 여러분들 발급받는데 뭐 지금 뭐 도체제나 기초가 만들어지거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서비스의 질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어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마인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5분 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실 거니까 그 말씀 하나만 또 1분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출범을 제가 연구원에서 지금 좀 있으면 20년이 되는데 한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월급 받고 와가지고 특별자치도 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있어서 조금 이제 히스토리는 조금 이제 아니다만은 민선 5기 때 우국민 지사 때부터죠. 그때 2010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그때도 만들어지고 논의도 했고 민선 6기 원희룡 지사 때 제2기 만들어지고 했는데 저도 이제 직접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논의돼서 행정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은 뭐냐 하면은 자치단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초를 회복을 하고 새롭게 도입을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권한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국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자치도 만들어진 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2010년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그러세요 하겠습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중앙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당시에 내놓은 안이 뭐냐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들어보셨죠. 하부 행정기관인 행정시장을 자치권한이 없는 시장을 그냥 주민이 직접 의회도 만들지 않고 선출하자라는 것이 차선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5기 때도 마찬가지, 6기 때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중앙에서 수용이 안 돼서 정체되고 있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는 이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한데 그래서 여기서 논란의 종교를 짓자 해가지고 우리가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새로운 우리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는 게 행정체제의 큰 고의적이고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제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성의 삶과 미치는 방향에 대해서 참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성도 결국은 도민의 일원이죠. 우리 제주도를 구성하는 제도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단점도 있고 이것을 분산해서 나가는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하는. 근데 이거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 단점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점이 극비화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국제자유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 철학도 많이 바뀌었듯이 우리 사회도 단순히 지금은 개발지향적이고 획일화된 그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이라든지 여러분들 욕구에 맞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향하는 그런 환경적인 맥락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체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분권화된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은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한계들은 결국 무엇과 맥락이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 이거죠. 석임지 우리 예선가족연구원에서 저도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 맞게끔 구성원에 맞게끔 그러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예산 편성본이 없잖아요 실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분화시켜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평가도 하고 그런 예산 편성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분권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분화가 되어야지만이 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 이런 부분하고도 저는
깊은 어쨌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균형 발전도 그때 다릅니다. 어려울 때는요 중앙 집권적인 사원에서 해결하되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런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성과에 좀 더 어울리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국가,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하죠. 자기 지역에 맞게끔 그 지역 주도 지역 주민의 그 어쨌든 힘에 의해서 분권화가 되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전문가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기대하면서 짤막한 발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네,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발표해 주신 강창민 선임연구위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부는 마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나서 자리 정돈을 하고 2부에 본격적인 저희 지정 토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부 지정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의는 문만석 좌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좀 힘든가 봅니다. 좀 촌스러워서 촌스러운데 좀 이름이 좀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진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아직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아직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토론자들께서 발표하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각각의 단체, 여성 그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어떤 바램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이어가는 거로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앞에 좌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좌장이 무슨 별슬이 아니어서 그냥 진행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앞에 제주형이 붙으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상하게 제주형을 앞에 많이 붙이는데요. 저희 제주특별법 8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로 지방의회나 집행기관은 달리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에 어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된다라면 이 특별법에 있는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어떤 제주만의 특성, 정체성이 가미된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 삶과 그리고 여성의 어떤 참여권이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이번에 추진되면서 그렇게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주어진 지정 토론 시간이 50분인데 각각의 토론자들 4분이 계세요. 그래서 4분의 토론자들이 에게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고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제주여민회 이사이신 김태연 이사님, 그다음에 서귀포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소장님이신 안혜순 소장님, 그리고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이신 김희정 관장님, 그리고 천안시 성평등 전문관이십니다. 윤금희 전문관님. 이렇게 4분의 순서인데요.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연 이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만 누르라는 전달을 방금 받았습니다. 잘 켜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는 청년정책 담당관에서도 비슷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주 청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셔서 또 오늘도 공교롭게 사실 미리 잡힌 건 오늘 행사입니다만 네, 제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아마 뭐 청년이라는 정체성 혹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좀 더 두드러지게 받아주셔서 아마 그렇게 어제 오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성의 삶 변화, 도민의 삶 변화, 청년의 삶 변화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제주 여민회의 단체의 활동 목적을 좀 상기하면서 제가 이제 말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제주 여민회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이 확대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합니다. 라는 이제 활동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골자는 사실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혹은 여성의 대표성 증대에 이 기초자치단체 설치라고 하는 게 어떤 좀 조건으로 작용할지, 우호적인 조건이 될지, 혹은 우리 단체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우호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과제들이 이제 제주 여민회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묘안이나 뭐 보관이나 뾰족한 수 같은 것이 뭐 저희가 막 갈고 닦아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자리가 많아진다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번 개편을 좀 촉발했던 배경과 제주 사회 변화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제가 발표문 토론문에 적어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입 이후에 여성 대표성 어떤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정말 많은 리포트들을 쏟아주셔서 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성 도의원이 나온 거는 91년에 이제 4대 도의회 설치되고 나서 95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이제 나오게 되었고 지역구로 출마해서 첫 당선은 이제 10대 제주도의회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현재 12대에서 이제 강성희 의원님 포함해서 비례대표도 있고 지역구 출마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0%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여성교육위원 당선도 12대에 처음인데 이제 일몰제가 있는 바람에 마지막이라는 기록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가요? 2012년에 이제 장하나 의원이 비례대표를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한 적은 있지만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도지사 후보 정도 2번 정도 나왔었지요. 근데 도청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보면 민선 6기에 2014년이죠. 10년 전에 첫 여성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10년 후에 첫 여성 정무부지사가 올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럼 중층제가 유지됐더라면 어땠을까? 달랐을까? 근데 저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좀 단층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되면서 광역의회가 좀 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런 조건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도청의 경우에는 투표가 아니라 인선이기 때문에 달라진 사회 여건들을 좀 고려하면서 그래도 이나마의 이 대표성들을 좀 부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성평등 정책관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더 많은 감수성들을 일으키면서 이런 변화들을 촉발하게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구조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대표성 증대 역시 좀 아직 어려운 조건들이 남아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은 어떤가? 이 현황판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 반경으로 좀 돌아가 보아서 내 마을,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지 좀 여쭤보면 43개의 주민자치위원장도 뭐 여성이라고 하면 손꼽을 정도이고 제주 지역에 32개의 지역 조합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서귀포에서 삼선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계속 최초라는 수식어가 달고 다니고 172개의 리장 중에서도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초라는 얘기 많이 듣다가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받는 스포트라이트에는 최초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이런 지표에서 성별 불균형을 지적하거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늘려야 돼라고 말하는 것들이 단지 이제 남녀 중에서 누가 더 자리를 많이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지역에서 살아갈 때에 있어서 삶의 질의 어떤 표준을 설정할 때에 어떤 의견들을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점심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할머니들만 일하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시켜 먹을 것인지 아니면 도우미를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어디로 여행 갈 때 여행지를 선정하는 문제 혹은 요가 프로그램 신설해 주세요 혹은 에어로빅 신설해 주세요 같은 문제도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버스 노선 감차 요즘 핫한 이슈인데 할머니들이 더 많이 이동하는 노선, 더 많이 활용하는 노선은 무엇인지, 도시에서 더 덜 이용하는 노선은 무엇인지 같은 문제들이 다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 대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 모니터링을 더 촉각을 세우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한 2022년 8월부터 쭉 언론 모니터링을 해보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설치라는 표현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언론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정말 예전에 있었던 기초자치단체가 어디 관에 묻혀 있다가 살아서 걸어 나오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강창민 박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니다, 설치 혹은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이제 강조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부활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2005년에 주민투표에 참여했던 세대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청소년이었고, 아까 강창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8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 가는데 무언가를 갱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청소년기에 주민투표를 하는 어른들을 이제 어깨 넘어 보았던 세대가 제주의 미래를 다시금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있어서 기성세대 분들께는 아까 서귀포와 제주시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던 시기에 분명히 좋았던 것들이 담겨 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설치된다면 그 좋았던 시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제 짐작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군수님이 이제 신철수 군수님 많이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신철수 군수님이 이런저런 업적들을 남기신 것들, 기초위의 의원들이 쉽게 이렇게 동네 분들의 이제 식객날도 다 이제 계산해서 아이고 장보러 나와 싶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살뜰하게 건네는 것들, 물론 지금 광역위에서 그런 일들 많이 하실 테지만 그랬던 시기가 이제 머릿속에 남겨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자치단체 다시 설치한다라는 것들이 그랬던 좋았던 날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아마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에 성평등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백지로 남겨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여성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제 이미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제주의 여러 가지 여건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여는 분기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좀 다소 거창하게 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여성의 삶이 뚝딱하고 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한다거나 아주 정말 긍정적인 삶이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을 테지만, 저는 이제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재활성화,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더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모종인지 알아야, 어떤 풀인지 알아야 이
뿌리가 튼튼해도 자라나야 튼튼한지, 혹은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일지, 오늘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어야, 다양한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 종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성 대표성,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묘안은 없지만 이제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하면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던 것들은, 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48번의 경청회 자리를 다녔어요. 16곳의 지역을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연구 내용들을 전달하고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이제 구하러 갈 때는 사실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앞에 나와 계시고, 이제 여성분들은 아이고 나 이런 데 와도 되는지 라고 이제 약간 머쓱해 하시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채우고 가시곤 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경청회가 아니라 도민 참여단 300명을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운영했을 때에는 정말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가감없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는 감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고 싶어, 혹은 내 목소리가 어떻게든 지역 사회에 전망을 여는데 기여하는 것 같아라는 이제 자신, 확신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그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여민의 고민 역시도 여기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제발. 네, 10분 혹시 넘겼나요? 네. 네, 10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10분이 넘었는데 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여성 참정권의 확대가 지역 주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표준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577명의 여성 중에 577명 통장 중에 여성 통장이 219명이라서 38%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10년 전에 여성 할당제 얘기가 나왔었을 때 30%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38%라고 하는 꽤 높은 수치가 풀뿌리 자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진행하면서 또 플로어에서 질문들은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자유토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혜순 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전 안혜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주민 참여로 건강하고 행복한 분권 모델 제시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의 새로운 탄생을 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탄생, 과거의 기초단체 말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토론문을 기초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발제문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 분권 보장을 위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주민 참여형으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물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되고, 그 수렴의 장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역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 분권화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른 이제 지방자치와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통해서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힘을 모아서 좀 관철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둘째로는 주민 조례 제정인데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 조례 청구의 예를 보면
부천시에 그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낸, 그래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학교 급식 조례 지원 조례는 그 자격을 받아 전국에 100곳이 넘는 지역에서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 감시활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넷째로는 주민투표인데요. 주민에게 그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그 다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이제 선출할 텐데, 그 선출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해서 그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 시민이 그 뽑아낸 선출직으로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해도 불구한데 그것을 제대로 임기 기간 내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어떠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감시 활동을 통해서 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해직을 시킬 수도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서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도민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현재 필요하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복지시설 및 제가 이제 상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성 관련 이용 생활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위한 그 수요조사나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가 아니라 지금 이제 대개는 그냥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인구수 비례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일괄 배치하는 이 정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걸 선택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구수에 비례한 배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욕구를 듣고 그래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없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새롭게 신생 만들어져야 되는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누가 해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는 의지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그 서두의 발제문에서 대두된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분권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자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의미하는데 즉 주민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미는 민대로 가는 관대로 여러 가지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래서 복지 및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이게 되는 거 저는 상담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 다음에 또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행정체제 운영의 현실은 제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현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성매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청소년 임시보호시설, 자활센터, 장애인 상담소 제가 아는 범주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여성 상담소 전문적 통역이 가능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한 모자 보호시설 말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서귀포시에는 사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불균형으로 이용이 용이치 않을 뿐더러 제주시의 기관들이 서귀포 지역까지 지원, 커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한다면 과연 해소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 없겠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분산된 그 서귀포시에 좀 지역은 넓지만 인구가 이제 뜨문뜨문 있게 되겠죠.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분산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서귀포는 상담소가 저희 하나 기관인데 지금 4개 지역을 읍과 면을 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상담이 처음에는 이제 첫 해는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차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분소가 있든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그래서 지역 특성이 고려돼서 분산 설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좀 제가 제시를 좀 한번 해보고요. 이것이 이제 지방 분권화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그때 필요하다고 했지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설치된 해바라기 센터 1366 이제 도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국가의 정책으로서 그것이 이제 하달되니 그러면 이제 도에 하나만 있어야 되나? 그럼 우리도 그걸 그냥 따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 법과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으쌰으쌰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무식하게 한번 덤벼봤습니다. 예,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나 1366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 3개 권역으로 이제 시가 출범을 한다고 하면 3개 지역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안배하기 위한 제주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컨대 만약에 1366이 서귀포시에 하나 두고 동서쪽 지역에 하나씩 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분소 형식으로라도 이것이 좀 설치가 되면 차선책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관이 주도를 해왔다며 행정도시로서 이제는 민간이 협력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를 위한 노력으로 종합적 비전과 로드맵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반드시 이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모으고 목소리를 낼 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지방 분권화를 이룬 지역을 모델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잘 준비해야 하며 참여의 통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장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관계자들끼리만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 시민들에게 열어서 그러한 참여의 장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한 여성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분권화로 주어진 우리의 권리, 나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촬영도 하고 있지만 널리 퍼져서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그래 이런 것들 필요하지 하면서 나서는 그러한 운동의 힘들이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만의 분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제안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등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서 진짜 행복한 분권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진시가 돼서 모델이 돼서 전국에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러한 진짜 지방자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좌장으로 있으니까요. 시계를 계속 보게 됩니다. 1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 같죠. 안혜순 소장님께서 고도의 자치권과 지방권 보장을 위한 어떤 방안들과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 배분과 더불어서 사실 방역센터나 복지시설들을 기초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께서 오늘 토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관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여성 새로일라기 센터도 이제 사업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토론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이 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주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강창민 선임연구원님 강의를 그거를 한 1시간 이상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좀 아쉽긴 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실 때 이제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부분하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접근 강화 이렇게 밑에 적은 걸 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희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이게 토론회에 이거 어떻게 접근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 지금 현재 여성 일자리 현황이라든가 저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더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행정체제가 개편이 된다면 여성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정말 촘촘하게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돼야, 왜냐하면 제주 지금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제주도는 여성경제 활동 참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을 것 같아요. 60%가 훨씬 넘으니까. 근데 이제 일자리의 질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급가족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비정규직, 무급종사자 그리고 급여가 너무 최하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 청년층은 이제 실업률이 증가했지만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활동하는 게 취업률이 높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저희 선생님이 인턴을 연결을 하겠다고 서류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턴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을 이제 하는데, 채용은 저희가 알선해야 기업 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근데 참가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결혼임이 여성분이신데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직업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은 분이신데 축산, 가공업 힘든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왜 여기를 하시냐, 직업교육 훈련 받으신 데를 하시면 좋겠는데 했더니 이제 일자리가 거기가 3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9시부터 거기는 5시까지 출근을 또 퇴근 시간이어서 힘들지만 이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 일자리를 많이 매칭하고 있지만 요새 여성분들은 과거에는 월화수목금 출근을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면 너무 좋은 일자리인데 요새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아이를 또 키우면서 경력 단절을 겪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지금 현재 시점에 지역별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할 때에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제주시에는 여기 동제주 부근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저쪽 서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실까요? 오히려 저의 역으로 이제 물어볼 정도로. 근데 아까도 이제 안혜순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만들면 그럼 잘 될 것인가? 지역별로 이렇게 할 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거는 각 현재에 하고 있는 기관들이 더 네트워크가 더 촘촘히 되고, 지금 현재 저는 필요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수요 조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각 사업을 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수요 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 체제가 개편이 돼서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수요 기업의 특성,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여성분들이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고 이제 서귀포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저희가 개선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직무 능력을 향상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서귀포 지역에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제주도에 1시간이면 다 오는데 왜 이걸 못 오냐고 하시는데, 저도 서귀포로 여러 번 넘어갔다 왔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매일 오고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아까도 분소라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참여 기관들이 같이 좀 네트워크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삶에서 일자리가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데, 다양한 일자리가, 그러니까 정형화된 일자리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화수목금 9시부터 이게 8시까지라는 일자리도 선호하시는 분이 많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많이 선호하고, 그럼 일자리의 질이 월급을 많이 주고 복리후생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요즘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오늘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 그 필요성, 그리고 대안, 그 시사점이 현장에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오신 행정기관하고 저희와 같은 지원기관들 간의 단계적인 채널이 오늘 이후로도 계속 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현장의 실무가 함께 녹아들어야 저희가 앞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지원이 정말 촘촘히, 정말 제주도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때 행정이 너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조금 강화가 되고, 오늘과 같은 자리에 이 정보가 많은 여성분들에게도 좀 공론화돼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조금 많이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이내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자리 질이 삶의 질이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깊이 와닿았었는데요. 일단 여성의 삶이 좋아지려면 사실 일자리 질이 좋아져야 되는 거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어떤 수요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성평등 전문가이신 윤금희 전문가님께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에 22세기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 22세기 민주주의라는 책을 보면은 지금 현재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어서 더 이상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은 큰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투명하게 행정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참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18년 동안에 이렇게 제주도가 못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뒤편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에 대한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어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선진국들 보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2만이에요. 큰 도시가 2만 3만이 자치 구처럼 움직이고 예산 편성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작동을 하고 했다 보면 훨씬 더 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민참여 예산제지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만들어질 때 제가 그때가 아산시에 추천합니다. 아산시의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만들고 막 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반대를 했어요. 누가 더 반대를 했냐면 의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행정에 있지만 그거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한테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을 한다라는 것은 의원의 어떤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의원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했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 부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참석하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을 최소한으로다가 해야 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10여 년 넘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하고 난 후로 지금은 아무 누구도 주민참여 예산 그 제도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반발이 더 심하고 어떤 권한들이 주민한테 더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주민의 삶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철화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 예산 너무너무 안 세워주잖아요. 여성친화도시, 제주도는 10년이 넘었지만 저희는 4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 여성친화 기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산을 2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편성을 못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여성친화도 시민참여단들이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5분 정도가.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여성친화 기업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주민참여 예산은 의회에서 깎을 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도 깎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돈이 없지만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다가 여성친화형 기업을 여성친화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바뀌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저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하셨다라는 생각, 이제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잘하고 계셨다. 그리고 자치경찰도 최초였고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천안시도 거의 69만이고 여기도 70만인데 행정체계가 성평등 기반구축에 관련된 행정체계가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성평등 전문관도 계시고 그렇게 시스템으로 다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구가 2개인 거예요. 50이 넘으니까 구가 2개인데,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제가 성평등 기반구축을 위해서 모든 부서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나씩 1부서 1가지 이 사업을 하는 데만 저희가 2-3년 걸렸어요. 그런데 구까지 내려가는데 3-4년 정도 걸렸고, 읍면도까지 내려가는 건 저희가 아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읍면도까지 내려가는 것 중에 제가 했던 거가 뭐냐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기관과 함께 해가지고 협업해서 마을까지 이제 내려가서 올해 처음으로 뭐를 했냐면 성평등 마을 만들기를 했어요. 그거 어디에서 제일 먼저 했죠? 제주도에서 했거든요. 제가 제주도 걸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행정에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 농촌마을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그 성평등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어떤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평등한 그 삶을 살아오신 거의 그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들의 삶은 뭐였냐면 사적인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적인 삶이 공적인 영역으로, 여성친화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나와가지고 내 이야기가 책이 되고 내 이야기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시집살이 하고 막 했던 거를 보면서 막 울었거든요. 저도 울고 거기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도 울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양성평등 마을 만들기라고 하니까 강의 와갖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제주도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양성평등 담당관제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기사를 보고 200여 명이 넘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다 행정체계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자치구가 생긴다 그러면 더 작은 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잘하면서 자치구가 되었을 때 더 많은 그 시장도 뽑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시의원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26개의 자치구 중에서 3만 정도도 안 되는 자치구도 그 시의원도 뽑고 군의원도 뽑거든요, 다. 그리고 그 안에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 하는 거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가부에서 한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으로 다 명시해서 여성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거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시켜가지고 살려가지고 같이 그렇게 작은 단위로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엄청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가 간디라는 그분이 쓰신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중앙에 앉아있는 20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제주도에 200여 명의 양성평등 담당관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여 명이 넘는 그분들이 그런 분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플러스, 그렇죠? 공무원 플러스 이제는 진정한 정말 그러니까 그 성평등한 제주가 완성되려고 그러면 그 읍면동에 내려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서 어떤 그 성평등한 제주 여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작은 단위에서 결정권이 더 많은 그 주민이 결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들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지금 토론, 네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4시 반, 이제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시간을 딱 맞췄고, 이제 그 자유토의인데, 이게 저는 이제 사전에 이제 얘기 들은 게 없어서, 이게 30분이 시간인데요. 일단 되도록이면은, 아까 지금 여성정치권님이 가버리셔서, 지금, 그래서 도청의 어떤 입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일단 강성희 의원님도 좀 질의에 좀 응답을 좀 해주셨으면 어쩔까, 왜 있죠? 네. 질의도 하시고, 응답도 좀 해주시고요. 예,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에서 예. 강영호 팀장님께서 예. 예, 그러면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팀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어에 지금 3명, 4명 이렇게 정하지 않고요.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해도 됩니다. 기초 단체가 있었다는 게 오늘 처음 와서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 5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만 강령으로 갑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가 과거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사개시군이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던 분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때 당시는 사개시군이 이제 책임행정을 하면서 그런 자치권을 갖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기초 사개시군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민주성이 이제 참정권 이런 게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도민들 공론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를 할 거냐,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설치를 할 거냐,
이제 의견을 물어서 이제 선택을 한 게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시장님을 직접 뽑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뭐 선거를 통해서 뭐 자리가 하나 늘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행정시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행정시장의 한계는 임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원도 파악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취임하면서부터 6개월 동안 파악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면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뭐 해볼까 하면 임기 끝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선거로 선출되는 분들은 사전에 출마하기 전부터 동네 돌아다니면서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걸 다 사전에 합니다.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서도 발이 닳도록 화북동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듯이 지역 곳곳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자마자 바로 민원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임을 하고자 하면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그런 책임 행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광역으로 물론 성과도 많이 내고 있지만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기초를 이제 설치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4개 시군을 폐지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초 설치하는 주민의 의견을 일단 들을 거고, 주민투표가 이제 끝나게 되면 저희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준비사항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저희가 부서고요. 이제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안녕하십니까.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의 여성 운영과장 박성희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거는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 주제를 보고서 저희들이 이제 설문대도 이제 여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관련 교육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오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관련 유관기관이나 여성단체, 뭐 아니면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뭐 평생학습관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와 비슷하게 이제 회의를 하고 여기를 지금 참석을 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라서 이게 여성교육에 이게를 치중을 해야 될 건지, 이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여성교육을 주로 해야 될 건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도 오시는데 이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 건지, 특히나 이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나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 세 개 기관이 생기는데, 저희들과 유사한, 좀 차별화를 시키려고는 하지만 유사한 교육기관들도 저희들 보면은 평생학습관부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되고 나서 저희들 그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민간인탁이나 공기관으로 이걸 넘겨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면 혹시나 해답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왔고요. 누구 대답해 주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희들과 유사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묻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살짝 드리긴 했었는데, 다른 데와 차별화하려고 하니 고민이 참 많습니다. 플로어에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왔었던 강창민 박사께서 먼저 한번 이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돌문화공원 잠깐 회의를 했는데요. 돌문화공원이 이제는 국제주군에서 우리 신철주 군님께서 이제 추진을 하셨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제 도관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면은 이게 돌문화공원의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돌문화공원의 정체성이 우리가 교육, 학습을 위한 박물관이냐, 아니면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로서의, 이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체성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복합적이면서 이제 가야 된다고는 물론 제가 시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돌문화공원의 예시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습, 상징적인 차원에서 박물관적인 그런 요소가 강하다, 도에 관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관광지라는 맥락에서 보면은 지역 관할 소속으로 가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좀 받고 그러면서 어떤 정책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그때 마케팅도 하고. 근데 공연 관광지로서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그 기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것인가는 정말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공적인 한계. 뭐 효율성을 우리가 추구한다 그러면은 민관이 또 분명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 저는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여성인권 상담소 시설협의회 회장 김산옥입니다. 지금 국제자율도시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제자율도시를 표방하고 그걸 이룩하자라는 목적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졌나요? 저는 그것이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그때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평생학습발전센터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모아지는 도로 다 하자라고 했을 때 참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주민자치로 남군, 북군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행정 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 되게끔 할 거냐. 근데 통합되면서 후야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주민자치 예산이 좀 이게 잘 되고 있어서 그걸로서 이제 그거는 된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개편을 세 군데로 한다라면 거기에서 인구교육 뭐 편차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던 여성의 삶에 미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아까 말했던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돌봄, 육아, 그리고 교육, 안전확보, 정치 참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행정체계 개편인지 그거는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는 예산 대비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라고만 보여지는 거라서 답답함이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접근성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주시에서 하려면 저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서 와야 되고 서귀포시는 지금도 행정개편에서는 그냥 쫙 잘라서 동서 아직도 똑같은 입장인데 왜 그렇게 나눴을까? 우리가 말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인구수 대비로 했을까? 동쪽 서쪽 제주시 서귀포 동제주 서제주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렇다면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말했던 뭐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도 있지만 각 시설마다 국가적으로 국회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주도에서 한 군데, 뭐 어느 도에서 한 군데 있는 거를 다시 잘라서 서귀포, 제주시, 동조이 뭐 세 군데를 나눌 거냐 이런 것도 아직 얘기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 분배라든가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고 저출생으로 가고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 지역은 그대로 절벽 상태로 놔둘 건가? 그런 부분에서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농촌 1차 산업에 지금 매진하는 인구가 많은데 점점 1차 산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시가 되면 이거를 살릴 수 있다라면 시와 읍면동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읍은 농촌에 속하기 때문에 그 1차 산업을 키워내고 1차 산업이 6차 산업화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좀 어찌 보면 이 행정체제 개편을 바라보면서는 저는 너무 답답하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전에 그 모습이 주민자치가 살아있는 제주시와 이런 서귀포시 남군 북군 했던 그런 모습대로 제대로 될 건가. 근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제왕적 제주도 도지사의 권리를 빼앗자 뭐 이렇게 보여져서 이거는 제주도지사의 권한 안에서 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분산시켜주는 걸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제왕적이라는 말만 들어서 저는 그것도 답답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이런 것들을 행정시가 제주도가 맡고 있는 부분을 제주시나 서귀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분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계속 답답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셨는데요. 이게 답변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잠깐 강철 나중에 박사님 한꺼번에 제가 한 짧게 말씀을 종합해서 아니 지금 이 나온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하고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 우리 주민투표하고 2006년도 특별자치도 할 때 반대하셨던 분이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만은 현장에 계셨던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실제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저도 뭐 관주도적이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는 아까 우리 천안에서 오신 우리 기획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편하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맞는 요리 재료만 이렇게 하고 준비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밥상을 우리가 어떻게 차릴 것이냐는 그 상황에서 우리 취향에 맞는, 테이스트에 맞는, 그런 욕구에 맞는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답답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성, 답답함은 저희들 우리 강영팀도 오셨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는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근데 풀어나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실천을 안 합니다만은 실천입니다. 실천. 예.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난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숙고입의 과정들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문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는 강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행정체제 개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래서 공청회 자료도 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체감이 잘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궁금증이 좀 해결되지 않고 결론은 앞으로 과제가 많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가는 것 같은데 천안시에 이제 윤구미 선생님이 조금 긁어주셨어요. 그 가려움을 긁어주셨는데 저는 아까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말씀도 하셨지만 이 센터도 사실은 성평등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정말 제주도에서 큰 어떤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여성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던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런 이 개편을 맞아서 우리의 어떤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논의를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기초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광역자치단체 역할이 있거든요. 기초를 이제 선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역이 기초가 있는 광역이 된다 하더라도 도정에서 성평등 정책에 어떤 관심이나 어떤 선도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보이는가 그 지점이 조금 제가 그런가 의문이 좀 제기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006년인가요? 그때 여성특보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성평등 정책이 정말 이렇게 확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행정체계 개편이 지금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성평등 정책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함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냥 가지 않은 길을 간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뛰어들기에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요구인데 이런 기관 단체들이 여하튼 성평등 정책 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정의 어떤 그런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요구이자 바람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잘 들었고요. 저기 강성 의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그 메모를 많이 하셔서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기초지자체의 부활이 가장 핵심인데 기초지자체의 부활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진 않은데 오늘 와서 찾아봤는데 기초지자체 중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는 여성 의원 비율이 몇 퍼센트는 8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16년, 17년 동안 우리는 그냥 광역에 묶여져 있었고 기초가 이렇게 여성들의 참여가 30% 이상이 된 이유는 중대선거구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대선거구로 많이 바뀐다는 건 우리가 지역에 얽매여 있는 그런 형태의 대표성이 아니라 그걸 조금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기초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스템에선. 그렇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부활은 여성의 참여나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다만 여기에 오신 오늘 그 여성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 행정 지원 기관들 이런 기관들은 원래 법에 있는 형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것이 좀 더 다른 방식의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요구하고 그런 새로운 시설들을 좀 시범적으로 도입해보고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의 마지막 관점은 뭐냐면 행정체제 개편이 안 될 수 있어요. 올해 우리가 9월까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하세요라고 행안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행안부에서 9월까지 응답이 없으면 민선 8기 불가능해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일민선 9기까지 끌고 갈 것인가 저는 그거 너무 피로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체제 개편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은 세계에 어쨌거나 기초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구도 불어나고 욕구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도에선 준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제주도의 권한입니다. 제주도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주시를 나눠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뭐가 이런 게 좀 더 행정 서비스가 조금 더 원활하고 편안하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기초부활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50분인데요. 지금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강성 의원님이 아주 역동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가야 된다 플랜 B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 논의는 또 차후의 논의여서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내부에서는 있겠죠. 일단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아까 플로어의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제주어민에서 온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팁을 좀 이제 공유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그냥 이제 육지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서울시 송파구 정도의 자치구 인구 정도고 그냥 하나의 인구 규모로 보면 그냥 얼마든지 광역 단위로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을 법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 가는 느낌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신체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씨 분계선을 2개 정도 지난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몸이 체감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이제 몸에서 느끼는 거리 감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단순한 이제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만 묶이기에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각이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초 단위들로 보다 더 쪼개져가지고 행정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다라고 하는 논리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가로 제안드립니다. 날씨 분계선 두개를 지난다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예, 지금 다시 또 질문하실 분이
저는 한국부인의 제주도지부회장 고순생입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시려고 그냥 기다렸는데 안 해서 제가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2006년도에 할 때 얼마나 점진난 혁신안에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갈등을 조장하고 한 게 행정에서. 그래서 프로테스트도 겨우 턱걸이를 넘을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도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도 우려했어요. 그 현실로 지금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면 결론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역시 정치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제주도민이 삶의 질 향상 우리 제주형 그 행정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아마 그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그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성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기초단체가 이제 되면은 우리 여성단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한국부인회다. 그럼 제주시 지회, 서귀포시 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즘 전에는 안 그런데 이제 그 사기시군 하면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했어요. 그 지자체장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여성단체를 좀 끌어모으기도 하고 이제 동원도 하고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지부가 있고 시지회가 있는데 도지부의 산하의 시지회가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정에서 계속 불러들이고 거기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여성단체 간에 단체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행정에서는 불러들이고 또 행정에 가면은 또다시 그 다른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하다 보면은 도는 도대로 있고 시는 시대로 있고 군은 군대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동제주, 서제주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상당히 저는 혼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제 선출되면은 그 기초단체장이 그 어떤 재정적이나 이것을 막강하게 좀 권한을 부릴 건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초의회도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기초의회도 신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도의회도 어쨌든 인원이 축소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약한데 그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그냥 쓰면서 물론 개인이 쓰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체제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어떤 권력을 잡고 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선상으로 계속 가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도민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 30년 전에 제가 그 폴란드가 어디서 봤는데 기초위원들이 회관도 없어요. 공원에 전부 다 모이면 같은 그 시간에 자전거 타고 다 모여. 공원에 정자나무 밑에 모여서 한 40여 명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현안들을 다 끌어와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현안을 1, 2, 3번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그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낭비 안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기초단체가 되고 이제 또 우리가 광역이 되고 다 보면은 광역은 광역대로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기초는 기초대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기초나 도의회가 그 의원님들이 또 자기 지역구에 또 다음 표 얻으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재정도 있고 하면은 그 재정 부담을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이 한다는데 저는 우리 도민이 좀 불행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재정 추계나 그다음에 이제 그 광역과 기초의 상호 배분 그다음 등등 해서 그 사실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리가 좀 더 다양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라서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통 플로어에서 한 2분, 3분 정도만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오늘 1시간을 더해도 계속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토론회를 마무리 지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어떻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던 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출자 출연기관이나 도에서의 관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그 관심도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서 팀장님이 홍보라든지 이런 이 구성들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로 팀장님께 마이크 넘기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자리가 지금 요새 뭐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여성 분야, 복지 분야 하면서 많이 이제 열리고 있거든요. 뭐 제주연구원이나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주시는데 저희도 많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데 이런 자리 오면은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세 개로 나눴을 때 그게 과연 제 정답인지 그런 부분, 뭐 효율적으로 예산이 분배될지 부분, 아까 강창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틀을 만드는 거고요. 그 틀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거는 또 정책의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하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넘겨주고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고, 아까 강성 의원님 이제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기초가 생기면 중대선거구를 하게 되면 각 당에서 이제 2명씩 공천을 하게 되는데 여성이라든지 청년을 1순위로 공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정치 참여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청년이라든지 여성분들 정책이 이제 현실에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욱 요구하고 더 이제 이렇게 해야 저희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찬성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소신껏 나중에 주민투표 하게 되면 지금 현체제로 좋다고 하신 분들은 현체제 투표해 주시고 개편하겠다 그러면 개편으로 예, 그렇게 투표만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강창민 박사님께서 1분만 달라고 해서 발표할 때 제가 못한 생각한 얘기가 있는데요. 딱 1분만 말씀.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추진을 해서 18년 동안 왔는데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권한을 누가 가져왔느냐 하면은 단체가 갖고 왔거든요. 기관. 시기나 도가, 예. 도민들은 잘 몰라요. 뭐 5천 건 가져왔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방향은 뭐냐 하면은 이 가져온 권한을 이제 어떻게 도민에게 이걸 잘 뿌리 내려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쨌든지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 우리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눠지는 겁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저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 중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 속에서 이제 앞으로의 특별자치도는 정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체화할 수 있는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30초만 주세요.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30초 쓰겠습니다. 다 계셔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늘 토론회 주제를 잡았는데 답이 없어요. 포괄적인 주제이고 실제 행정체제가 개편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우리가 현재 광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 안 한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서 어떻게 우리가 말들을 하면서 영향을 미칠 건지를 논의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각 단체별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기획을 했고, 그다음 아까 우리 설문대센터 이야기인데 이거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러면 행정기관이 앞으로 이러한 공조직을 직접 운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협업할 건지 이런 거는 따로 고민해야 되고, 저는 정말 고민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다 136 상담소 말씀하셨는데 우리 17개 시설협의회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 지원, 지방 지원 받는 공적인 영역이니까 그럼 이 시설들은 하나로 갈 거냐
두 개로 갈 거냐, 세 개로 갈 거냐는 행정하고 실제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고민하고 행정과 연계해서 협의될 거는 이거 우리 이제 고민해야 되겠다 관심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 막 세미나 한 대 하면 좀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그런 자리로 오늘 이제 여가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초는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